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티비티는 요거는 이제 문제 퀴즈 문제 뭐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또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것을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지정한 파일을 왜 그래요? 음, 안 열려요? 이게 그 이유가 이 처음에 이 파워포인트를 열 때 파워포인트를 열 때 그것을 어떻게 열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보안 때문에 그럴 건데, 그러니까 외부 링크로 걸리기 때문에 그 보안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용을 시켜줘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 받고 있나요? 되게 느리네요, 네트워크가. 링크 새로 복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접속이 안 돼요. 그래요? 무한으로 돼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갑자기 접속을 해서 그 가상 이클래스 서버가 예, 그게 좀 부하가 걸려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이게 지금 제 방에서 가져오는 건데도 되게 느린데요. 예, 그게 그런 이유가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아무리 씁쓸히 여기서 일단 편집 사용을 해주시고 여기 나타나죠, 그죠? 편집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다운로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운로드 했는데 왜 또 다운로드를 하지? 네, 어쨌든 편집 사용한 다음에 뭐 처리 중 이 보안 검사를 하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뭐 일부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이건 뭐 그냥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 사용 여기 보안 경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했는데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에 링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외부 링크들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도 외부 링크가 걸려 있는데 그게 우리 이 클래스의 컨텐츠거든요. 예. 그랬을 때 클릭을 하면 네, 이와 같이 이제 뜬단 말이죠. 이게 안 뜨는 학생은 이 클래스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이게 원격 수업 시스템 여기서 이제 강의 계획에 보시면 이게 온라인 커리큘럼이 있죠, 그죠? 요거 클릭해서 여기에서 여기에 링크를 보시면 1.2.1.7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이게 이 프로그램은 확대를 시키면 마우스가 없어지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네요. 여기 1.2.1.7절. 여기서 1.2.7절 여기입니다.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돼요. 여기 똑같은 게 뜨죠. 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좀 키우고 키우면 잘 안 되려나? 아까 걸로 봅시다. 아까 열었던 거.
아이고 내가 왜 저걸 닫았지? 저걸 닫으면 안 되는. 다시 여기서 이거죠.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instruction 해서 drag the network component function to its device category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device category가 end device, 그다음에 intermediary device, network media 이렇게 유형이 있죠. 디바이스의 유형. 뭐 물론 미디어는 뭐 디바이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일단 기능입니다. 기능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럼 세 가지가 어느 것의 기능이냐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보면 provides a channel for messages to travel from source to destination. 그래서 source에서 destination까지 메시지가 이동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럼 end device인가요? intermediary device인가요? network media인가요? 목적지까지 가는 그 통로 역할, 채널이라는 게 뭐 통로죠, 그죠? 네. 뭐예요? 네? end device예요? 네? 아니면 intermediary device예요? 아니면 뭐 미디어요? 네? intermediary device. intermediary device가 중간에 거쳐가는 장치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출발지에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가는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거쳐가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채널이라고 하면 그냥 길이에요. 길. 통로. 그야말로. 장치는 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길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그 길과 길 사이에는 어떤 장치들이죠. 예. 길은 그야말로 그 장치와 장치 사이의 통로. 그죠? 이게 뭐야? 장치와 장치 사이에 연결되는 통로. 오, 장치는 뭔가 작동하는 그런 전자 장비들이죠. 그리고 장치와 장치 사이에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그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통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통로라는 건 그들을 연결하는 것들. 뭐예요? 장치와 장치 사이에 뭘로 연결해요? 예? 랜? 네? 네. 이 장치와 저 장치 사이에 뭘로 연결해요? 이 장치와 저 장치 사이에. 네? 랜이요? 랜 안에서. 네, 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장치와 저 장치는 랜 안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장치와 장치 사이 바로. 그러니까 이 장치와 바로 그 다음 장치 사이에 뭘로 연결해요?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가 뭘 연결하는 거죠? 스위치에 뭐가 연결돼 있죠? 허브? 아니 요즘 허브는 안 쓴다니까. 스위치가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누구는 장치죠.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장치가 어떤 장치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아니 이럴 수가. 스위치라는 장치에 연결돼 있는 장치가 뭐예요? 아까 그림도 그렸잖아 내가. 저 사진에다가 첫 시간에 앞부분에. 어? 아니 이럴 수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첫 시간에 이거 왜 죽었지? 안 죽었다. 이 그림에서 그림 그렸잖아요. 네? 이 스위치에 어떤 장치가 연결이 돼 있었어? 네, 그림에. 네? 아까 눈으로 안 봤어요? 눈 감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 그림 그려놨었죠? 그죠? 뭐가 연결돼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실제로 그 전 시간에 화요일에는 케이블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잖아. 뭐가 연결돼 있었어? 카톡이 연결돼 있었나? 장치. 아니, 내가 이 스위치가 누구들을 연결시켜주는 장치예요. 저게 연결 장치잖아. 액세스 디바이스잖아. 액세스라는 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녀석이 누구냐 이거지. 엔디바이스죠. 어? 엔디바이스. 예를 들면 PC. 그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네? 이 PC랑 스위치랑 이렇게 연결. 그러면 그 장치와 장치, 그러니까 물론 엔드 디바이스에서 인터미디얼 디바이스들을 거쳐서 엔 디바이스까지 가죠. 네트워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치와 장치 사이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그 장치와 장치 사이를 지나갈 수 있죠. 장치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죠? 장치 10개 이렇게 늘어나도 그들 사이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걔네들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응? 그 장치와 장치 사이에 갈 수 있는 통로. 네? 그게 이거잖아요. 응? 네. 그죠? 네. 네. 이게 뭐예요? 그게 유형으로. 네? 저 세 개 중에 뭐예요? 엔디바이스, 인터미디어 인터미디어 디바이스, 네트워크 미디어. 미디어죠. 네네네. 네. 알겠어요? 예? 되게 힘드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그렇군요. 난 너무나 쉽게 맞출 줄 알았는데, 예, 이렇습니다. 미디어죠. 그래서 프로바이저 채널이라는 게 통로잖아, 그죠? 얘가 통로죠. 예. 그러니까 엔 디바이스는 집이죠, 집, 그죠? 그러니까 집과 집을 연결하는 게 뭐야? 도로지, 도로, 통로. 그게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알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예? 미디어. 그 다음 provides an interface between the human and the network. 네트워크와 인간을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즉 인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 뭐죠? 엔드 디바이스죠. 그죠? 거기서 정보를 집어넣어서 상대방한테 전달시켜 줄 수. 다음에 전달받은 정보를 나한테 표출해 줄 수 있는 엔드 디바이스. provides connectivity and ensures data flows across the network. 아하, 이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 연결을 제공한다. 연결을 시켜준다는 뜻이죠. provides connectivity and ensures 보장한다. 뭘? data flows. 데이터가 흘러가는 걸. 데이터가 지금 흘러간다는 건 결국은 전달되는 거죠. across the network.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얼핏 보면 얘도 미디어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연결을 시켜준다. 연결시켜주잖아. 그렇죠? 이걸로 장치하고 장치 사이 연결시켜주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리로 흘러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미디어 같으네. 그죠? 근데 미디어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인터미디얼 디바이스는 조금 다르죠.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는 약간 좀 능동적인 의미도 있는 게 이게 여러 개의 연결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로 연결시켜주느냐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미디어는 장치와 장치 사이를 연결은 시켜주는데 그러면 그 장치는 여러 개의 미디어가 여러 개의 장치랑 연결돼 있겠지. 하나의 장치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로 연결시켜 줄 거냐 하는 게 이제 provide connectivity예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냐 하는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1위로 갈 거냐, 1위로 갈 거냐. 그 개념이 여기서의 provide connectivity이죠.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기를 지나가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across network라는 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줘서 이리로 해준가, 이리로 해주든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길이 있으면 그들을 선택해서 하여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들을 거쳐서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무리 있어도 신호 체계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 표지판 물론 내비게이션이 이제 없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도로가 있고 그 교차로에 표지판이 있으면 표지판이 이제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뭐 서울 이쪽으로 가면 뭐 강릉 이쪽으로 가면 뭐 부산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도로에서 표지판을 보고 그걸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만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 표지판이 없으니까 이 교차로에서 직진해야 될지 우회전해야 될지 좌회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 표지판이 뭐의 역할이에요? 장치의 역할이죠. 장치의 역할. 어디로 연결시켜 주느냐 하는 provide connectivity. 그걸 통해서 내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갈 수 있게 해준다. 예. 그러니까 말이 되게 좀 애매하죠. 뉘앙스들이. 그런 그 행간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시스코 문제들이 좀 이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CCNA 뭐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영문으로 된 시험인데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CCNA 시험을 보잖아요.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객관식으로 이제 보통 그 선택하는 게 이제 사지선다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개 정도 보기를 주고 맞는 걸 다 골라라, 틀리는 걸 다 골라라 이런 식으로 멀티 셀렉트 문제들도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함정들이 조금씩 숨어 있어요. 그 문장에 보면 보기에. 그래서 그 함정들을 잘 피해 나가야 정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무슨 뭐 두루뭉실하다고 볼 수도 있고 좀 그 우리랑 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저 서양 사람들하고 그러한 그 이해하는 그 뭐랄까 좀 이해하는 방법 아니면 그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그 결이 다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그 확실한 그냥 똑 부러지는 걸 좋아하고 뭐 그냥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좋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체크 맞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은 이제 각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장치들의 심볼들을 한번 거기다 갖다 넣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드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심볼들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뭔가요? 스위치죠. 스위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인터미디어리에 속하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요거는 딱 봐도 전화기죠. 그죠? 전화기는 엔드 디바이스죠. 거기서 말을 집어넣고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번개표. 요거는 미디어죠. 케이블을 표현하는 그런 거고 주로 WAN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링
심볼이죠. 어쨌든 뭐 미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벽돌, 빨간 벽돌로 표시된 거 방화벽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intermediary device. 내가 그냥 답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거는 뭐 태블릿 같이 생겼죠, 그죠? end device죠. 그 다음 뭐 랩탑, 노트북. 이것도 end device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트북이라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랩탑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쓴다 그래서 랩탑.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PC죠, 그죠? 이것도 end device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꽈배기 같이 생긴 거. 네? 이거는 이제 전자파 파동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죠? 파동은 이제 무선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미디어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거죠. 또 이거는 라우터고 어떤 장치냐? 중간에 거쳐가는 장치죠. 얘도 intermediary device. 이거는 뭐 프린터 and device.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뭐 화상회의 장치. 그래서 텔리프레전스 뭐 터미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end device죠. 이거는 뭐였어요? 여기에도 스위치가 있고 여기도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는 랜을 그러니까 랜을 구성하기 위한 랜 구성을 위한 액세스 디바이스의 용도. 보통 우리가 그걸 레이어 2의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레이어 2의 기능이 그야말로 데이터 링크의 기능이라고 보통 이야기잖아요. OSI 7계층을 했을 때 데이터 링크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연결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장치들끼리 연결시켜주는 end 디바이스나 이런 것끼리 연결시켜주거나 아니면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의 연결, 그 구간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는 레이어 2의 기능이고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멀티레이어 스위치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어 2뿐만 아니고 레이어 3의 기능. 레이어 3가 뭐였어요? 주소 기반 길찾기죠. 그죠? 대표적인 이제 IP 프로토콜이었죠. 그것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어 2에서 액세스 디바이스로서 호스트들을 연결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긴 다양한 계층의 그 스위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멀티레이어 스위치라고 한다. 즉 레이어 3에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레이어 2에서 호스트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다. 멀티레이어 스위치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기능이 요것과 요것의 기능이 이렇게 통합된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안테나가 있는 걸 봐서 무선 라우터, 와이어리스 라우터.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인 이런 랜 미디어. 체크. 다 한 거 아닌가? 이름. 이름 다 했죠, 그죠? 갖다 넣으세요. 다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제 해보는 그런 액티비티입니다. 여기 퍼포인트가 안 되지 또. 네, 여기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 요소들을 알아봤고요. 이 앞에까지는 네트워크 컴포넌트. 그 다음 섹션은 이제 LANs and WANs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types of networks. 어떤 종류의 어떤 타입의 네트워크들이 있느냐를 알아보고 그들이 뭐 어떤 뭐 기능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 무슨 네트워크다, 이런 건 무슨 네트워크다. 이제 그 네트워크의 타입을 분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성별로 남녀 학생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번으로 뭐 2023 학번, 2024 학번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분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그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어떤 그 지역적인 사이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지역에 설치가 되느냐 하나의 네트워크가 그것이 이제 geographical area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설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 설치되는지 아니면 넓은 영역에 설치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number of connected users 그 네트워크 안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연결이 되냐 뭐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number and types of services available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가지고도 네,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rea of responsibility 이거는 뭐냐면 이제 관리 책임 소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네트워크에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 즉 어디까지는 뭐 이 회사 책임이고 어디까지는 어디서부터는 어떤 뭐의 책임이고 이 기관의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획이 나눠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주로 뭐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two most common types of network infrastructure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라면 좀 뭐하고 일단 그 여기서 geographical area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local area network 우리가 이거는 지금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이미 규모가 작은 그런 영역에서 호스트의 개수도 너무 많지 않은 그런 정도의 단일 네트워크를 우리가 LAN이라고 합니다. 단일 네트워크라는 건 그 하나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면 이 실습실의 네트워크와 뭐 건너편에 있는 실습실의 네트워크 이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단일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 하나 있고 저쪽에 또 네트워크 하나 있죠. 비록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구획이 나눠진 거죠. 실습실별로. 단일 네트워크.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LAN이고 이 실습실도 하나의 LAN이고 옆에 실습실도 하나의 LAN이고 이렇게 된다. 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범위에 따라서는 이 실습실과 저 옆에 실습실을 합쳐진 것보다 더 큰 면적에 있는 그 컴퓨터들도 하나의 LAN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 현실은 그렇다는 거지. 우리 실습실과 저 옆 실습실은 다른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규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실의 LAN은 뭐 예를 들면 저기 사무실의 LAN은 우리 학부 사무실의 LAN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습실보다 일단 그 호스트의 대수도 작아요. 그래도 걔도 하나의 LAN이고요. 우리 실습실도 하나의 LAN이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 랜이라는 걸 단지 지역적인 규모나 아니면 들어가는 호스트의 개수나 이것만 가지고 그냥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고,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 랜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떤 정의가 돼 있어요. 이러한 기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입니다.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제 얘기했네요. 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 보면서 얘기했죠. ifconfig 명령 실행했을 때 나오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뭐 예를 들면 192.168.5.255라는 주소, 그게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했는데 그 주소로 목적지를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목적지 주소를 그 브로드캐스트로 지정하면 그 누구한테 전달이 된다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쪽에 있는 컴퓨터, 그쪽이라는 게 어딘가요? 브로드캐스트 받는 쪽. 누가 브로드캐스트를 받나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가 한국말로 뭐죠? 방송. 방송이라는 건 뭐야? 방송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죠. 네. 그러나 내가 1대1 대화를 한다면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방송과 이 대화는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1대1 대화는 그야말로 1대1 방식으로 통신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예요. 전체. 여기서의 전체가 바로 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건 브로드캐스트가 전달되는 그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을 때, 즉 목적지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지정을 해서 전송을 했을 때 그 브로드캐스트가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어느 디바이스까지 전달되느냐 했을 때 거기까지가 랜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 왜 안 지워지지? 아,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필기를 한 거구나.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습실 여기 스위치가 있고 호스트들이, 여러분들 PC들이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 사람한테 핑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51번이고요. 여기가 여기 뭐 80번으로 핑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어제 핑 해봤죠, 그죠? 핑 223.194.165.80번. 이렇게 하면 이 대상이 얘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1대1로 하는 거죠. 그죠? 예, 1대1로 하는 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니캐스트라고 그래요. 유니캐스트. 이런 거. 근데 핑을 할 때 이제 223.194.165.80이 아니고 여기를 255라는 주소를 쓰잖아요. 이 255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223.194.165. 뭐 얼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 이 PC에서 IP 컨피그 해보시면 알 수 있죠, 그죠? 해보시면 이더넷 어제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이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이 두 개. 이 두 개를 보면 내 주소가 나오고 서브넷 매스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속한 네트워크의 주소의 범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네트워크 주소는 가만 놔두고 호스트 주소들이 가질 수 있는 주소들을 다 나열하면 주소 범위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네트워크 주소는 그냥 고정이니까 호스트 주소들만 바뀌면 그 호스트들이 쓸 수 있는 주소의 범위가 결국은 그 네트워크의 주소의 범위죠. 그죠? 그러면 저 경우에 서브넷 매스크가 25.25.25.0인 경우에는 호스트 주소가 어디예요? 저 25.25.25.0 부분이죠. 그 위에 주소에. 그러니까 내 IP소 같은 경우는 23.194.165. 그 뒤에 51이 호스트의 주소죠. 그죠? 그 부분이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컴퓨터들은. 그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 값이? 그러니까 있는 만큼인데,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걸 줄 수 있는 거야? 임의로 그 안에서 준다면 주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게 다 쓴다면 예. 어디서? 2에서 255. 1은 왜 안 돼요? 지금 기본 게이트웨이가 1을 네. 기본 게이트웨이도 이 랜 안에 속하는데. 그죠? 기본 게이트웨이도 이 랜 안에 속하는 디바이스죠. 그 주소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걔도 포함해야지. 그러면 0을 제외한 모든 0을 제외한 모든 거. 0은 왜 제외해요? 0도 포함인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0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그냥 그 네트워크 자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특정 엔디바이스의 주소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맨 처음 거. 그러니까 꼭 0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꼭 0은 아닌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저 상황에서는 0입니다. 0, 맨 처음 거죠. 그죠? 즉, 그 25.25.25까지 즉 앞에 24비트는 네트워크 주소니까 걔는 고정이고 뒤에 .0에 해당하는 8비트가 그 호스트에 할당될 수 있는 변하는 주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0이죠. 가장 큰 게 255죠. 그러면 가장 작은 맨 처음 거는 그냥 그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용도로 쓴다. 그죠? 그래서 뭐 써보면 이 서브넷 펜으로 바꿔서 다시 펜으로 바꿔서 이 서브넷 매스크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여기는 호스트 주소다. 그죠? 네. 여기가 24비트, 여기가 8비트. 그죠? 네. 그래서 24비트는 여기는 고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변. 그럼 요거는 얼마가 변할 수 있냐? 8비트니까 0000, 0000부터 1111, 1111까지 변할 수 있고 이게 10진수로 바꾸면 0에서 255까지죠.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것은 무슨 용도냐?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주소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왜 안 와? 223.194.165.0이 되는 거죠. 0. 알겠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번부터 해서 뭐 2, 3, 4, 5, 6, 7, 8 저 같으면 이제 51번.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주소가 할당이 돼 있겠죠. 그렇게 할당할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하면 255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별도 용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브로드캐스트라는 건 뭐냐? 네트워크 상의 모든 호스트 주소
모든 호스트 주소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부터냐? 1부터 255 전까지 254까지입니다. 0번은 네트워크 주소로 안 쓰고 255번은 브로드캐스트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호스트 하나하나의 유일한 호스트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23.194.165.255로 목적지를 지정하면 그거는 23.194.165.1번부터 254번까지를 다 지정하는 거나 똑같다. 거죠.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정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그럼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 기술에서 그들이 어디까지 전달이 되느냐 그 전달되는 녀석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랜이다 이거예요. 그게 랜. 알겠어요? 그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의 개념입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없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OS에서 목적지를 브로드캐스트로 해서 패킷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걸 차단을 해버려요.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쓸데없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테스트를 해보면 잘 안 돼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핑을 그렇게 해보세요. 목적지를 우리 랜의 모든 호스트로 해서 핑을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내가 핑을 보내면 그 받은 애는 이 브로드캐스트는 나한테도 속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가 대상이니까. 그럼 내가 그걸 받았으면 응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브로드캐스트에서 보내면 정상적이라면 그것을 받은 모든 호스트가 나한테 응답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어제 할 때는 어떤 특정 호스트한테만 핑을 했으니까 걔만 응답을 했겠지만 이제는 여기저기서 응답이 오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걸 많이 막아놔서 핑을 해볼까요? 핑 223.194.165.255 게이트웨이만 오네요. 게이트웨이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윈도우즈 애들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게이트웨이만 응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OS에서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니까 뭐 OS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 우리 실습실에 있는 호스트들은 응답을 하지 않고 우리 게이트웨이는 시스코 장비거든요. 시스코 라우터만 응답을 하더라.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네. 그럼 허브는 그렇게 브로드캐스트 2호로만 허브요? 허브나 스위치는 사실상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허브 자체는 주소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단지 뭐냐면 멀티탭 같은 놈이에요. 허브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그냥 모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탭이 뭐예요? 콘센트에 멀티탭 그 줄을 꽂고 나면 이 멀티탭에 있는 모든 그 구멍들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한쪽에서 보내면 그게 모든 곳에 다 나타나는. 그게 허브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기적으로 통하는 건 아니고 안에 내부적으로 회로가 있어서 일단 하나의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내부의 회로가 그 디지털적으로 그거를 다 카피를 해서 모든 포트로 다 보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주소에 상관없이 허브는. 스위치는 이제 주소에 상관이 있죠. 근데 IP 주소가 아니고 맥 주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IP 주소로 저렇게 핑을 했지만 여기서 데이터가 날아갈 때는 맥 주소 같이 가거든요. 그때 맥 주소가 맥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갈 거예요. 맥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48비트로 돼 있고요. 맥 주소는 그 48비트가 all one인 것이 맥 주소입니다. all one. 물론 윈도우가 아니고 IP에서도 all one인 주소가 있어요. 25.25.25.25.
그것도 브로드캐스트로 쓰입니다. 그럼 브로드캐스트가 두 종류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IP에서는 캐스트 주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지워버렸나? 네, 여기 있던 건데 지워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네트워크의 맨 마지막 주소를 브로드캐스트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지정된 브로드캐스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all one인 것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서의 브로드캐스트예요. 그 네트워크가 뭔지는 몰라요. 네트워크 주소가 뭔지는 상관없이 그냥 현재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브로드캐스트는 우리 실습실뿐만 아니고 여기서 다른 실습실로도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실습실 네트워크 주소 점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해놓으면 그 실습실의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네트워크를 지정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게 저런 방식이고 25.25.25.25는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의 브로드캐스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네트워크, 저기 가서도 우리 네트워크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디스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또 뭐라 그러더라? 용어를 까먹었네. 하여튼 디렉티드 브로드캐스트와 또 한 가지가 25.25.25.25입니다. 어쨌든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맥 주소에서는 어차피 맥 주소라는 거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쓰이는 거니까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는 없어요.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25.25.25처럼 맥 주소는 IP 주소와 달리 48비트인데 걔네들이 all one이다. 그 주소를 기반으로 스위치에서는 브로드캐스트를 하죠. 사실은 IP 주소와 상관없이. 물론 IP 주소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맥 주소로 변환돼서 나갈 때 브로드캐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갈 거예요. 맥 주소가. IP 주소가 특정 IP 주소였다면 당연히 브로드캐스트로 안 가겠죠. 특정 맥 주소로 가겠죠. 스위치의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가 들어오면 걔도 모든 포트로 허브가 그랬듯이 모든 포트로 다 내보내주고요. 브로드캐스트가 아니고 특정 주소로 보내면 그 특정 주소에 해당하는 포트로만 내보내고 그게 이제 스위치 역할입니다. 허브와 다르게. 허브는 뭐 주소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뿌리고. 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랜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랜의 기술적인 정의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거, 브로드캐스트라는 개념, 그런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IP 주소가 어떻게 뭐 뭐랄까 구성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주소와 일반 호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뒤에 해봤습니다. 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